예, 2025년 2월 22일, 음력으로는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토요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태고사의 그 새발견 그 강의를 그 10번째를 이제 마치고, 예, 10번째를 마치고 그 오늘 그 종합편을 한번 또 정리해 드릴까 해서 유튜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 193번째 자주민족학파 종합편으로 그 을사조약 120년 만에 환국사 복원 작업에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았다. 앞으로 10년간 조선 역사를 정비하자, 이제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윤석열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특히 그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불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성서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또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우리 배재대학교의 손승태 선생님께서 또 이쪽 분야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박용숙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하여 동북아 문명, 동북아 문명에서 다시 우리가 그 춥지 지방과 캄차크 반도를 넘어서 알류산 열도를 건너서 캐나다에 동이 트는 땅 캐나다에 도착하고, 또 캐나다 그 서부를 통해서 이 미국의 이제 미주에 도착해서 한 갈래는 오데호에 이르고, 또 한 갈래는 남진하여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에 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환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태고사, 태고사와 그 다음에 상상고사, 그 다음에 상고사,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되는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이고요. 그 이후에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면서 지내오다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부터 드디어 뒷담화를 하는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뒷담화를 하고 언어적 사고를 시작하면서 인간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세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인류는 급속도로 이 영성과 영혼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고 또 현상학이라고도 표현하죠. 어쨌든 이 10만 년 전부터 7만 년까지 약 3만 년 동안에 우리가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생활하고 생존하고
생계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 머리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서 이 전전두엽의 이 기억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인간이 고양질의 이 단백질이 필요하고 두뇌가 이제 커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경험했던 경험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적인 경험을 해마에 낮에는 저장을 했다가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해마에 기억되었던 그 기억연산 판단 과정에 언어적 사고를 전전두엽에 이 맞박에 뭐냐면은 전전두엽에 이 기억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10만 년 전부터 7만 년에까지 약 3만 년 동안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시기를 환구문명학술론에서는 이거를 태고사라고 표현하고요. 약 7만 4천 년 내지 7만 년에서부터 우리가 마고 문명, 마고 문명이 아니라 마야 문명, 약 마야 문명이 우리가 약 3만 4천 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마야 제국이 3만 4천 년 전에 시작됐는데, 이때 또 오랜 시간 그 마야 문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북방으로 이제 올라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천축 문명으로 이어지고, 그 천축 문명은 다시 마고 문명으로 이어지고, 이 마고 문명에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바로 7만 4천 년 전에서부터 3만 4천 이 마고 문명이 시작할 때까지를 우리가 상상고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상고사라고 표현하고, 마고 문명인 3만 4천 년부터 우리가 북방으로 이동해서 1만 4천 년, 1만 2천 년, 마지막 빙하가 끝나는 1만 2천 년까지를 우리가 천축 문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천축 문명이라 한다 이거죠. 그리고 9,000년까지 약 3,000년 동안의 숙련기를 거쳤다가 이 9,000년 전부터를 우리가 고대사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고사, 상상고사, 상고사, 그 다음에 고대사,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 3만 4천 년, 약 3만 4천 년, 약 3만 4천 년 부터 이 17,000년, 예, 이거가 이제 우리가 빙하가 이제 추위가 시작되었던 것은 3만 년부터 인데요. 어쨌든 마고 문명이 시작된 시기가 3만 4천 년이니까 3만 4천 년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3만 4천 년 예, 에서 이 17,000년, 그 다음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 년, 그 다음에 방고한인 약 3,000년, 3,000년의 약 숙련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차오르는 9,000년부터 고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 그래서 이 고대사는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됐던 시기를 말하고, 두 번째는 해수면이 안정이 돼서 8천년, 7천년 되면 완전히 해수면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천년 자원인 구리와 구리 동굴이 이제 발굴되면서 9천년 전부터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부가 바로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사에서 구리 플러스 주석이 중요한데, 이 주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청동기 혁명 시대에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요기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역석 혁명 이후에 청동기 혁명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 혁명 시대에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청동기의 주석을 섞은 우리가 이제 청동과 또 수레바퀴, 또 청동으로 만든 수레바퀴가 이제 발명되면서 이제 인류의 이동이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혁명과 함께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동굴이 현재 발굴됐던 것은 현재 이스라엘과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구리 동굴이 있고요. 주석 이 발굴되었던 그 흔적은 지금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특히 아르메니아에서 주석 동굴이 발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주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전해와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북아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이 동북아에서 와서 다시 우리가 연해주를 거쳐서 아무르강을 거쳐서 습지 지역과 캄차크 반도, 알류산 열대를 거쳐서 캐나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북위 30도와 60도 사이를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이 바로 샤먼 제국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아까지 퍼져 나간 시간이 유럽에서 청동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동북아에까지 오는데 약 1000년이나 시간이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명의 발전 과정은 금악, 즉 서쪽으로 세력인 구대영 왕조 신농시, 그 다음에 코카사스 산맥에서 발원한 이용하여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발견되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류에서 황제 헌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하류에 있는 우르 지역에 치우천왕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문명의 발생지가 우리가 그 고대사에 있었을 4대 문명의 발생지와 그 다음에 상상고사 때 문명의 발생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인류 15 문명의 발생지로서는 상상고사와 상고사에 여기 아프리카 대평원을 이동했던 시기, 그 다음에 순다 대륙 순다하는 시기, 마야 대륙 시기, 그 다음에 마고성 대륙 시기, 요거가 이제 상상고사와 상고사에 있는 것이고, 고대사에서 우리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마야 문명, 아메리카, 홍사 문명, 요아 문명, 동부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극동아시아, 인더스 문명, 서남아시아. 예, 이렇게 뭐냐면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화사나 세계사에서 조금 벗어나서 폭넓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중앙정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용궁전인데, 용궁전이 우리가
있었던 곳을 확인하게 드러낼 수가 아는 곳은 우리가 마고성에 용궁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용궁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피추에 용궁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지반현에 용궁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용궁전이 이동했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궁전은 샤먼 제국의 중앙정부로서 현재 로마 교황청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지도자를 배출하고 국강상이라든지 연부, 부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배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성이 대표적인 이 상고사에 나타나는 연부이고, 마고성이 이 역할을 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최대 빙하기 때, 이걸 우리가 비릉기라 하는데, 최대 빙하기 때는 이를 우리가 비릉기라 하는데, 이때 북방이 흩어져 사냥하면서 살았던 인류가 급격한 추위를 피해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로 천산 남로의 곤륜산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 정착 생활을 하면서 천문학이 발달되었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천문학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천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한 계절 운행의 북극성 사상 내지 북두칠성 사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황도 12궁이나 이때 완성되었는데, 이를 우리는 흑수론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흑수론은 바로 생명의 근원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신오제 본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 마고성에서 흑수론에서 기인해서 생명의 근원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고 시대 때부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종속되었던 문명을 우리가 이 마야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대부분 해수면 밑으로 사라졌고, 상상고사 때 유물과 유적은 대부분 바다 밑에 이제 깔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라진 무대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다 대륙과 마야 문명에서 넓게 퍼져져 있었던 우리가 해수면이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임스 체체워드가 말하는 사라진 무대가 된다, 대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다 대륙이 좀 더 일찍 자리 잡았던 곳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천재 황국 조선 인류 역사 계보를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4,000년 전에 마야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과 그 다음에 대구의 박민호 선생님이 연구하신 천재 황국 조선 인류 역사 계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 천축 문화는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하는 계급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 제국의 북방 문화권에서 나타난 계급주의적 출발이고요.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호하는 순다 대륙의 남방 문화권에서 나타난 평등주의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서상경에 우리가 춘추 중에서 이 춘추는 추나 초등을 줄여서 춘추라고 하는데, 이 춘추 역사서에 있는 내용은 샤먼 제국의 기록이며 역사인데, 우리가 신화라든지 시경, 그 다음에 서경, 춘추, 이것은 바로 샤먼 제국 때 있었던 기록을 적은 것인 거죠.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공자 선생이고요. 그래서 공자 선생은 자기가 태어난 노나라의 12제국을 역사서를 묶은 것이 이게 춘추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샤먼 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앙 정부 센터가 바로 용궁전이고요. 이 용궁전은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용궁전을 우리가 용궁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궁전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특히 크레타 섬의 제1궁전, 제2궁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던
글쎄 이 바다와 관계가 있어서 이 용궁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 용궁전은 바로 샤먼 제국의 중앙정보센터다. 이렇게 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궁전이 마고성도 용궁전이고요. 크레타 섬에 있었던 그것도 용궁전이고 마추픽추도 용궁전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지반현도 우리가 용궁전이고 현재 지금 이제 지리산에 있는 삼성궁도 뭐냐면은 이 용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 문명은 순다대로 순다환인 74,000에서 약 34,000년 마야 제국이 시작하는 시기고요. 마야 문명은 34,000년에서 25,000년까지, 마고성 문명은 천축 문명으로서 25,000년에서 12,000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아프리카 문명은 74,000년 이전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태고사, 상상고사, 상고사, 고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 정신의 을이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 오늘 제가 아침에 종합편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종합편으로. 예. 자, 이제 그동안 공부를 이제 많이 해왔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리산에 있는 한풀선사가 당대에 이 만들었던 이 마고성, 소위 말하는 이 마고성을 우리가 거기를 삼성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삼성궁에는 지금 현재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남방문화권에 있는 궁리시하고 소위시가 빠져 있는데, 요것이 음양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음양, 궁리, 소위, 여기 음양과 관계되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하르방과 할망이 바로 요 궁리 소위시를 대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양 이신, 음양과 그 다음에 삼신을 포함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방이라고, 그래서 이 한국은 이신과 삼신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다환인, 마고성 환인, 그 다음에 우리가 황궁, 청궁, 백소시, 흑소시, 이거는 이제 인류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인시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인시가 바로 여기 방구한인입니다. 여기 방구한인이 12,000년에서 9,000년 사이에 요거를 방구한이라 하는데, 유인시, 예, 유인시. 그 다음에 환인, 환웅, 당군.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온갑자년 BC 8937년. 자, 그래서 BC 8937년에다가 2025년을 더하면 만 962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태고사의 재발견 만 962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국의 환인 시기가 BC 7197에서 BC 3898년, 배달 환웅 시기가 BC 3898년에서 BC 2333년, 당군 천재 시기가 BC 2333년에서 BC 295년, 그 다음에 북부유 제국, 이거 고조선 시대라고 말하죠. BC 239년에서 AD 59년. 그래서 북부유, 동부유, 남부유가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외, 동해, 옥저, 낭랑, 이런 곳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종합편으로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